학교 얘기를 조금 해볼게. 고등학교 내신 첫 시험 끝나고 교실에 울면서 오는 친구들이 꼭 있어. 혹은 내가 물어보면 잘 봤어? 하고 물어보면 막 울어. 쌤, 저 본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외웠는데 점수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울어. 그럴 때 진짜 많은 생각이 들어. 혹시 교과서만 다 외운 건 아니니? 네, 여러분, 그런 경우에요.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번 영상 또 냉정한데, 여러분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감당을 못 해낸 시험 범위. 두 번째, 어법 킬러 문화. 서술형을 포함해서요. 세 번째, 낯선 지문의 습격. 이 세 가지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외우기만 했다?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노동을 한 거죠. 그리고 아마 실패한 노동일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던, 교직에 종사했던 사람의 시각으로 왜 망했는지 하나씩 팩폭을 날려드릴 테니까 친절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일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친절한 내림쌤입니다. 이런 걸 말해주니까 친절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등학교 시험을 망한 첫 번째 이유. 그 많은 범위가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중학교 때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개 정도였어요. 그게 끝.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 어휘교재, 부교재,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 모의고사. 보통 이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 중에 뭐 한 가지 정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지문을 다 합치면 텍스트만 쳐도 중학교 때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는 많을 거예요. 그거를 시험 기간 2주 동안 다 외운다? 그전에는 됐죠. 중학교 때는 됐을 거야. 고등학교 때는 물리적으로 일단 불가능합니다. 전교 1등도 다 외우지는 못해요. 뭐 모든 걸 외울 만큼 무식하게 공부하지도 않겠지만 어쨌건 전교 1등도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 때처럼 어느 시간쯤 됐을 때 가까워졌을 때 즉 벼락치기로 외우면 되겠지 점수 잘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덤비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실패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범위를 다 공부하지도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봐야 된다. 뭐 버리지 마라. 네가 뭔데 버리냐. 왜 어법은 안 하며 아니 왜 어휘책을 버리며 왜 교과서를 버리며 왜 부교재를 안 봤으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살짝 흥분했는데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은데 벼락치기 할 생각이 없다? 과거에 중학교 A 영광을 믿었다? 두 번째 이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법이 또 한 번 발목을 잡습니다. 중학교 때랑 또 차원이 달라요. 골자는 같아요. 물어보는 골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에 이제 무언가가 추가가 되는 거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 있게 물어본다는 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사실 어법 얘기가 나왔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학생이 거의 없을걸요? 어법 문제가 문항수가 적다고 해도요, 여전히 변별력을 내는 가장 강력한 킬러 문항입니다. 특히 내신 경쟁이 이제 치열한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그리고 뭐 갑방고라든지 선생님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9등급제일 때 변별력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유형이 이 어법 유형이에요. 예를 들면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거를 2개 고르시오.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런 거.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되게 영어를 feel로 접근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꽤나 의사소통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한국어 하듯이 feel로 하는 거죠. 라는 그 feel. 우리 한국말로 하는 feel. 우리 하나도 어법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잖아요. 똑같아. 어차피 우리가 이 필로 얘기한다고 할 때 한국말도 우리 별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문법에 맞춰서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영어인 외국어의 어법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학교는 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2개 나오던데
많이 나오면 2개 나오던데,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주관식은 어법, 서술형이나 주관식, 단답형이든, 결국에 거기에는 어법이 버무러지는 거거든요. 2개 이상 나오죠, 최소. 그런데 그 문제에서 갈려요. 그 문제, 갈린다 좀 그렇다. 그 문제로 변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법을 다 맞추는 방법? 범위가 적을 때는 어떻게 했다? 달달달달 외웠다. 그러나 이제는 중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적으면 5배에서 많으면 10배까지 더 많은데 그걸 외운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뭐 시간이고 자시고 아무도 못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장들을 다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어법의 원리 한 10가지? 크게 분류하면 한 4가지? 여러분들 이제 지식으로 알고 지문을 읽을 때, 아, 선생님 여길 내겠구나. 여기 밑줄 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스파링, 포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제 찍는 거죠. 근데 경험해 보셨잖아요. 찍으면 틀립니다. 네, 틀려요. 찍는 건 틀린 거야. 맞았어도 틀린 거야. 틀렸어. 땡. 나 왜 땡 하면서 너무 좋아하네. 미안해. 마지막 3번째. 낯선 지문에 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처음 보는 지문이 나. 근데 과연 그럴까? 진짜 처음 보는 지문이었을까?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부교재로 풀라고 했던 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다뤄주신 거,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 범위였던 거.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3월에 모의고사 보죠. 3월에 본 시험의 독해 문제를 중간고사에 활용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면 결석하지 않는 이상, 심지어 결석을 했다 하더라도 3월 모의고사 지문 모두가 결국에 다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을 수업 시간에 좀 다뤄주고, 뭐 시간상 여의치 않으면 다뤄주지 않고 과제로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대부분 봤다라는 전제 하에 시험 범위가 된 것들. 근데 그게 이제 숙제가 귀찮아서 대충 풀고 넘긴 것들. 그 지문들이 유형을 샥 바꿔가지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원래 주제 문제였던 게 순서 맞추기 문제로 바뀌었어. 그러면 갑자기 나 본 적 없는데 이거 뭐지? 싶다니까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단어 모르니까 그냥 귀찮고 안 찾고 넘어가고 틀린 거 분석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하지 않고 넘어갔던 그 지문들이 이 시험지에 유형을 바꿔서 나오면 완전 낯선 지문처럼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고등학교 시험은요. 문항수가 많으면 33개까지도 가요. 33개 넘을 수도 있는데 푸는 시간은 50분이고 그 안에 마킹까지 다 해야 돼. 서술형도 다 써야 되고 거기서 지문을 읽고 앉아있을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딱 보면 이거 무슨 내용? 이거 그 내용, 그 지문 하고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 내가 이 지문이 얼마나 친숙한가. 지문 친숙도가 없으면요. 시간 부족해가지고 서술형은 손도 못 대고 걷어가게 됩니다. 제가 시험 감독할 때 진짜 애 같아요. 앞에 객관식 문제 풀다가 사실 객관식은 좀 거의 다 맞으라고 내는 거거든요. 오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이 깔끔하게 잘 나오게끔 내요. 그렇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객관식 빨리 풀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문 친숙도가 없어서 객관식에서 막 늘어져 있으면 주관식 못 풀어. 주관식 풀 시간이 없어. 그러고 이제 빈칸으로 내는 거죠. 선생님들 채점하기 편하라고 시험 뭐 다 안 쓸 거야? 그건 아니다. 그 1등급 받는 애들이요. 특별히 머리가 되게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머리가 좋습니다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많은 범위를 정말 꼼꼼하게, 깊게 몇 회독씩 씹어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갖춘 어떤 피지컬이 있다면 독해력, 어휘력, 유형 적응력 같은 거.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요런 유형으로 좀 변형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법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을 건 거죠. 걔네 1등급 받는 애들은 그렇게 했어. 이게요. 1등급 4%일 때도 진짜 빡셌는데요. 10%면 쉬울 것 같습니까? 상위 10%도 쉽지 않아요. 특히 영어는 참 상위권이 두터운 과목이에요. 더 느끼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오프닝에 시험 끝나고 울면서 찾아왔던 언니 오빠들 있잖아요. 뭐 오빠들은 울지까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결국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시험 범위를 다 했어? 1등급 받은 애들이 한 것처럼 너가 그렇게 했어? 열심히는 했겠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름 열심히 했다고. 나름
자기 딴에는. 그런데 정말 이 압도적인 결과값을 위한 압도적인 노력을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거죠. 그냥 이제 뭐 학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좀 공부했다라고 착각한 건 아니야? 이제 유효타의 실력으로 가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늦지 않았죠? 오히려 빠르죠? 빨리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압도적인 양과 어법의 덫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가 막막하다면 제가 만든 고1 내신 비밀 공략집 PDF 파일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 핵심 어법, 중학교 때 다 들어보고 배우기는 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더 정리할지, 정확하게 정리해 갈지, 그리고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다는데 많은 양을 어떻게 쳐내는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하고 제발 진짜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할 수 있어. 친절한 예림쌤이 같이 있잖아요. 전혀 친절하지 않은 얘기를 잔뜩 하고 본인은 이제 친절하다고 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쓴소리를 하는 친절한 예림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하고 궁금한 게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댓글도 남겨주세요. 알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